네, 안녕하세요. 김주건입니다. 월요일 9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화면이 평소와 좀 다르죠, 그죠? 대신증권의 그 차트인데요.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무슨 다른 증권사의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금융지주에 관한 그 종목 그 상담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그 뭐 RSI 아직까지 중간에 있으니까 뭐 당장 매수하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질문하신 분이 자기가 보는 차트에는 RSI가 상당히 낮은데 근데 이 30m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제가 보는 RSI하고 다른데요. 뭐 제가 그 RSI 며칠 거 쓰세요 등등의 댓글로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웰레스 윌더 그 오리지널로 RSI를 개발한 사람이 14일을 쓰는데 나는 14일은 너무 기니까 저는 12일을 씁니다. 그래서 12일로 바꾸면 아마 저랑 똑같아질 겁니다. 뭐 정도로 대답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차트에 따라서 RSI를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더라고요. 다소간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동평균을 구할 때 RSI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동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정규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레스 윌더 이 사람 그 RSI를 개발한 사람이 고안한 나름대로 상당히 그 간편하게 이동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만들 때도 전통적인 방식의 이동평균을 써서 만든 RSI가 있는가 하면은 웰레스 윌더의 가 창안한 웰레스 윌더 이동평균을 이용해서 만든 RSI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이동평균으로 한 게 RSI 심플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게 아니고 웰레스 윌더의 간편식으로 RSI를 구한 게 통상 RSI입니다. 저는 뭘 쓰느냐? 이걸 위에 걸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보다시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보는 RSI는 아직까지 RSI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통적 방식의 RSI는 이미 30m로 내려갔다는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찾아본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증권사 HTS에 있는 차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국에서 그 차트 프로그램을 사온 거예요. 두 회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근데 키움증권 계열의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쪽에서의 계열이 미래에셋 쪽에서 하나의 또 다른 계열이 있어요. 두 가지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SI를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RSI, 그냥 RSI와 심플 RSI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RSI로 해놔가지고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RSI고 여러분이 보는 RSI가 약간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별로 뭐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어느 게 더 빠르냐. 예컨대 위에 있는 전통적인 제가 쓰는 방법에 따르면은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죠? 반면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의하면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조금 늦죠, 그죠? 반면에 이게 좀 늦는가 반면에 매수 신호로 본다면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RSI에서는 별로 RSI 매수 신호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가 보는 거는 뭐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벌써 얘는 30m 내려갔으니까 조만간 얘가 올라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테니까 이거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뭐가 빠르고 뭐가 늦고는 다소간 우열에 어떤 때는 얘가 빠르고 어떤 때는 얘가 빠르고 하니까 뭐가 빠르고 뭐가 늦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어느 하나가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든 상관없어요. 뭐를 보시든 간에. 근데 전통적인 RSI를 제가 쓰는 RSI를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전통적인 RSI를 보든지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RSI가 시키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 주말에 엘리어트 파동을 매기는 방법을 실전적으로 교육 영상을 드린다고 제가 여러분들 약속한 바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때는 뭐 추석 선물로 RSI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실전에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뭐 집에서 심심하시면은 그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RSI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익히시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RSI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의문점이 해결됐고 별로 RSI 이것으나 저것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 다만 RSI가 시키는 대로 원칙대로만 따라가면은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들을 쭉 살펴봅니다. 왼쪽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이버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항상 우리 그 장이 마감된 다음에 그죠? 그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 뭐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주장하기로 반등할 거다라고 했더니 진짜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글쎄요. 이게 1, 2, 3, 4의 반등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날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의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죠.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X 파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뭐 파동이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왼쪽에서 다시 그릴까요? 자,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이 끝나면서 여기가 A가 되고 그죠? 여기가 B가 되고 조정 파동에서 여기가 C가 끝나고 그 다음에 A, B, C의 X 파동이 하나 있고요. 반등 파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A, B, C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기로 그냥 조정 파동이 A, B, C 이렇게 날씬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현재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2458이었고 그죠? 여기가 2458이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거니까 2270이었고 여기가 2270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반등한 게 여기고 현재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아마 구름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서 C 파동,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끝날 텐데 그렇게 조정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이 있으면서 X 파동이 생기고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ABC 파동이 있어야 비로소 조정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기로 조정 파동이 A, B, C 이렇게 날씬하게 끝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합 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은 이어질 것이고 더더구나 그 전까지 우리 상승했던 기간이 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개월쯤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락 조정 파동이 달랑 그럽니까? 그 8월 달부터 뭐 9월 며칠까지 한 달 정도에 끝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정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반등은 X파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C 파동에서 끝난 다음에 X 파동 다음에 ABC 파동에 대해서 조정 파동이 얼마나 될까요? 기간은 언제까지 될까요? 모릅니다. 조정 파동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지나갈 때마다 파동을 매일매일 세가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려니?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현재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쯤 있지 않겠냐.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끝을 보려고 그러면 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딴 데서는 뭐 그거 봐라 이러면서 뭐 카카오, LG화학, SK, 삼성전자 뭐 온갖 것들을 현대차 뭐 등등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 물량을 빨리 줄여서 또 한 번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파동이 남아 있고요. 그죠? 또 파동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이게 지금 이 파동 제가 파동 여기 세는 게 틀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파동이 아마 지우고 다시 보죠. 현재 자 요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까지 왔다가 이제 네 번째 파동이라 보고 하나 더 있다고 보는데 그죠? 혹시 제가 파동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로 해서 파동이 A 파동이 되고 B 파동이 끝나고 C 파동이 끝나고 예컨대 X 파동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세부 파동을 자세히 세워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X 파동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번 파동이고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여기서 그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등등을 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까마라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X 파동일 수도 있고 4번 파동일 수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한 번 더 내려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니면 더 내려가든지. 그래서 여전히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종목들을 얼른 살펴본다면 뭐 코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처음 갑자기 코스닥 지수 올랐네, 코스피 올랐네가 아니고 이미 예상했던 바였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구름 위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아래에서도 바닥이었고, 근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종목들 보시면은 네이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파동을 정확하게 세지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고,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나타났으니까 아마 이렇게는 X파동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또 잘 모르겠으면 아래에서 이래가지고 세워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도 아마도 이렇게 X가 되든지 어떻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개, 엘리어트 파동은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예컨대 우리의 그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선이 반등할 때는 되게 기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1만 4,500원이 기준선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얼마가 되죠? 38만 3,500원이 기준선이니까 이런 정도의 저항은 예상된다라고, 반등은 예상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이거는 38만 3,500원이라는 것은 그냥 레퍼런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38만 2,500원까지 갔다가 38만 3,000원 안 갔네. 저는 38만 3,500원 말씀드렸는데 38만 4,000원이잖아 라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략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고요. 목표치를 미리 정한다는 것은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 그 수준 아니면 절대로 못 판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까지 말씀드렸죠. 자, LG화학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다소간 좀 비실거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1, 2, 3, 4, 5가 아니고 얘는 ABC로 매겨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1, A, B, C, X, A, B, C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아니면 A, B, C, X를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단순하게 A, B, C 이렇게 A, B, C 이렇게 매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든 간에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으니까 얘도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구름 안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는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동으로 SK 이노베이션이군요. SK 이노베이션이 왜 보여드리냐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SK 이노베이션과 뭐 저 배터리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미국 법원이 SK 이노베이션 이거 잘못했고 LG화학이 잘한 것 같네라고 해서 LG화학이 나름대로 호재가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LG화학 뭐 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별 부위 없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이 와중에도 LG화학은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은 그게 악재가 됐는지 더 오늘 같은 와중에도 마이너스 1.78%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파동으로 매겨서 5번 끝났고 ABC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름 밑이니까 뭐 내려간 쪽이니까 반등만 있으면 제발 파시라 라는 건데 오늘은 반등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정말 무섭다라는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왔는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상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나온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현재 SK하이닉스는 그런 그 과정을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뭐 이미 우리는 예전에 이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면서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역시 돌아서는 뭐 우리가 반등할 거라고 몰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기준선 근처 24만 원 정도가 일단 이번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삼성전자는 그나마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전환선 정도까지 갑니다. 59,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도 이야기합니다만 대충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꼭 무조건 깊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바이오도 올랐죠. 그죠? 뭐 오늘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관심주를 말씀드리면서 뭐 이번 주에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건데 굳이 내가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말할 거 있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 그거 올라갈 때 그 차라리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올라가면은 팔아라라고 하해서 추천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밖으로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하락세인데, 완전히 하락 추세가 바뀌어버렸는데, 차트가 망가졌는데, 그래도 오늘은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오르면서 삼성바이오도 덩달아서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1.4% 올랐습니다. 오늘 반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여기에 RSI가 30 밑에서 돌아설락 말락 하니까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야 RSI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주가가 주저앉으면은 RSI는 밑에서 30 밑에서 계속 헤맬 테니까 그러면 매수 신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보다가 얘가 확실하게 32로 올라오는 거, 다시 말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와서 추세가 조금이라도 반등되는 꼴을 보면은 이게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삼성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좀 더 기다려도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가가 주저앉아 가지고 RSI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면은 갈 길이 험해지는 거죠. 그죠? 갈 길이 험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여기 뭐야? 이게 뭡니까? 아니고요. 엉뚱한 게 있네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 근처에서 달랑달랑 하다가 오늘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아마 리스크와 리워드를 쏘는 걸 꼴을 봐서는 아마도 현대차 뭐 글쎄요, 나는 사는 거 그다지 썩그 전조로 봐서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리스크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리스크 리워드를 비교해 볼 때 리스크가 커 보이니까 뭐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만은 그다지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죠? 올 현대차 오르긴 됐습니다만은 500원 올랐네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기아차도 주가와 RSI를 비교해 볼 때 뭡니까? 다이버전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도 모든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기아차는 많이 올랐네. 2.55% 올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저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죠? 반등할 거라. 다 모든 종목이 당분간은 좀 더 올라갈 거로 보니까 올라갈 거로 보긴 합니다만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약간 이런 때 같으면은 올라갈 것도 같기도 하고 구름 위니까 좋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주가 수준도 낮고 지금은 꽤 파동으로 봤을 때 올라와 만큼 올라왔고 RSI도 그렇고 리스크가 있어 보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새 회사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한다 해가지고 시간에 거래해서 금요일 날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가고 저건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은 뭐 오히려 빠졌네요. 마이너스 보였습니다. 계산가에 비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다만 RSI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RSI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돌아선 거는 아니죠, 그죠? 아직 RSI가 미치잖아요, 그죠?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셀트리온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올라간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내일은 주가가 올라서 플러스가 되면은 RSI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도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는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종가가 마이너스 5,500원인 상태에서 종가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RSI가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있어야 RSI가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가리라 계산됩니다. 뭐 셀트리온도 어차피 구름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 봤자 1차적으로 아마도 뭐 기준선 정도 28만 5천 원 정도가 타겟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셀트리온에 비해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폭이 좀 더 컸죠, 그죠? 제가 여기 반등이라 써놨네요. 그죠? 상승이 아니고 뭐라고요? 반등이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반등일 거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기준선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오늘 기준선에 딱 닿았네요. 종가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아마 구름 상단까지는 좀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구름 상단까지도 목표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구름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상승이나 반등이나 말 지우고 상승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글쎄요, 뭐 아직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나. 확률은 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주마 간산격으로 쓱 살펴봤는데 역시 뭐 전반적으로 뭡니까? 다 오를 거야 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뭐 추석 전까지 오를 거냐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당분간은 좀 더 반등세가 그동안에 많이 뺐으니까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기와 자화전자와 한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구름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아예 관심에서 잊어라. 그죠? 그게 아니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로 시작한다면 그래도 살만하다.
근데 실제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요. 저란선도 넘어섰고요. 구름 위로 올라갔고요. 아래서도 꺾였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죠? 괜찮다. 문자 들어온 소리인데요. 이 문자 전부 다 요새 같은 경우 다 재난 문자입니다. 이게 뮤트로 바꿔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기 그러니까 뭐 계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죠? 조금 더 두고 봐도 당장에 우리의 목표는 이번 주 목표는 홈런이 아니죠. 그죠? 한 단타 내지 2루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정 장세일 때는 방미 길게 잡고 담장 넘기려고 홈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단타 2루타 정도 쳐가지고 다점 올리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다점 올리라 그러면 번트만 치든지 또는 땅볼 치더라도 병살타만 치면은 다점 올릴 수 있을 테니까 다점 올리는 단타 내지는 2루타 정도의 작전이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률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률 매수 단가 따라가지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닿으면은 빨리 팔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화전자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역시 빵 올랐으니까 이것도 역시 예상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맞았죠. 기준선 위로 빵 올라갔고요. 어제 제가 기준선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기준선 올라갔고 주가는 기준선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괜찮아 보이는 차트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샘입니다. 사실은 한샘을 제가 종목 제일 첫 번째로 올릴 정도로 구름을 막 탈출했으니까 이거 괜찮을 거야 라고 봤는데 물론 계산가 플러스였고 장중에 호기 있게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은 밀리더니 사실은 내내 낮에 일하면서 내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한샘 주식을 쳐다보면서 이놈의 한샘 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라고 엄청 스트레스에 쌓여서 봤습니다만 결국은 보합이라도 안 끝나고 결국은 마이너스 1,500원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수많은 그 종목 중에 하나로서 또 이게 우리의 또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솔직히 좀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며칠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와 자화전자를 선곡을 했는데 한샘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한샘에서 매도하라는 신호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죠? 기준선 위고요, 구름 위고요, 전환선 위고요. 전환선도 계속적으로 꺾여가고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을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환선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환선도 계속적으로 내일이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준선도 내일이 지나면 또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기준선 전환선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도 덩달아서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추천 종목에 넣은 건 아닙니다만은 구독자 저희 종목 분석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종목입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유니퀘스트 질문하신 분은 일목균형표의 원리대로 기준선 넘어갈 때 일부 사고 셔틀병이던가 하여간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서 일부 사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서 샀는데 어떡할까요? 역시 좋다 사시오 올라갈 겁니다. 예상대로 올라갔죠. 그죠?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니까 구독자 종목의 분석에서 내 거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다라고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는 건질 만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그냥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떨어질 종목 X 잘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 좋아 보이네 올라갈 거예요 동그라미라고 확실하게 이쪽 왼쪽에 타임라인에다 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니면 앞에 안 보고 제일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타임라인만 보면은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세모고 뭐가 퀘스천 마크고 뭐가 X인지 금방 아니까 금방 보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하는 걸 제가 하는 꼴을 보면 저게 시장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유니퀘스트 말씀드렸습니다.
셔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이 종목은 RSI가 조금 높으니까 통상 주가를 벗어난 다음에 구름을 벗어난 다음에 조금 밀렸다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소폭의 마이너스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태,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아직까지 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셔틀뱅크는 RSI가 고점이라서 다른 분들한테, 지금 셔틀뱅크를 보신 분들한테는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워요. RSI가 비싸니까. 반면에 셔틀뱅크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 파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될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달러 대 원화 환율 관련해 가지고 해외 시장은 잠시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러 원화 환율 오늘 올랐고요. 지난번에 갭이 나타난 다음에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RSI도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물론 계속적으로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원화 자산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털어내는 전략을 취할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좀 더 상승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리라. 그 다음에요, 뭐 기준선 정도까지 일단 가보겠죠. 그죠? 1170원, 776원, 혹은 좀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기준선 근처까지는 일단 가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 장기적으로 봐서, 소위 금과 주가와의 관계를 볼 때, 그죠? 골드 투 S&P 레이쇼를 볼 때, 이거하고, 뭡니까? 미국의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와 되게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재정적자나 또 경상수지 적자는 소위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반면에, 금의 상대적인 주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금으로 봐서는 고무적으로 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올라갈 것을 나타내는 신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코멘트를 보시면은 그런 차트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바 있습니다. 엘리어트로 본다면 이게 되게 이제 결국은 4번 판으로 보여지죠. 그죠? 이게 1, 2, 3, 4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트라이앵글 같았는데, 트라이앵글 아니라 그러면은 무슨 ABC, X, ABC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C 파동의 마지막 정도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A이고 B이고 C가 되겠죠. 그죠? 또는 ABC, X, ABC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C 파동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래 사이도 바닥권이고 아래 꼬리도 달렸고, 요런 이제 일목에서 구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이게 좀 저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구름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조금씩이나마 점진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금 이야기하다가 은을 빼먹어가지고 지금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뭐 아직까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지수 뭐 반등할 거다라고 제가 선 꺼놨네요. 반등할 거다. 실제로 반등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반등이 나타난다 하면 다시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은 반등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근데 현대차나
현대차나 또는 뭡니까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매수하자라고 주장한 데에서 저는 오히려 반등하면은 갖고 있는 카카오나 LG화학이나 현대차를 팔고 싶다는 측면이지 여기서 리스크를 더 안고 싶지는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주세요, 은도 해주세요, 동도 해주세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급기야 샹하이 지수도 해주세요. 나중에는 터키 지수도 해주세요. 멕시코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지수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까지 요청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는 데까지 하죠. 뭐 현재 뭐죠?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파동은 아직 안 세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냥 구름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더구나 기준선 무너뜨렸고 전환선마저 무너뜨렸고 모든 것이 다 후행스팬 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쪽입니까?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죠.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샹하이 지수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데 점점점 구름 이렇게 가버리면 구름 밖으로 나갈 것이고, 내려가도 구름 밖으로 나갈 것이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절한선이나 기준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게 꽤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샹하이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세인 것처럼 예상이 된다가 되죠. 1, 3, 4, 5 이게 하락세니까 1, 2, 3, 4, 5로 매기면 안 되죠. 그죠? 이 하락세라고 해서 1, 2, 3, 4, 5로 매기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1번하고 4번 파동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로 매게 되느냐? A, B, C, X, A, 그죠? B, C. 이런 식의 스토리가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샹하이 지수도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금요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하락을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파동으로 봐서도 그렇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조금씩이나마 올라가면서 뭐 A, B, C, 뭐 X 파동이 되든 또는 1, 2, 3, 4가 되는 간에 뭐 이런 반등은 이어지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서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역시 그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 분석은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